안녕하십니까, 조영록입니다. 지난달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신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님을 만나 연수기간 동안 느낀 점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디를 연수를 다녀오셨나요? 뉴질랜드 남섬 6박 8일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어떤 점을 좀 보고 느끼고 오셨습니까? 우선 뉴질랜드 하면 일부 사람들이 농업국가, 낙농국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 뉴질랜드는 관광산업이 제1순위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관광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녀오시고 나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이런 걸 좀 많이 접목을 시키셔야 될 텐데 어떤 쪽으로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시가 조선업으로 인해서 먹고 살다가 이제는 그 불이 서서히 꺼지고 있고 앞으로 옛날 같은 그런 경기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지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제시는 이제 관광으로 가야 된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의 하나의 의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잘 듣고 또 받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라도 더 보고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2010년도에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북섬을 갔다 왔고 이번에 남섬을 갔다 왔습니다. 남섬은 자연경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50개의 명소 중에 뉴질랜드가 3군데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도 50대 세계 명소는 아니지만은 해금강이나 외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즘 찬밥 신세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관광 시스템이 어떤지, 어떻게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비용 대비 편의성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을 살피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에 뛰어난 명소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지, 또 서비스 산업에 부과해서 먹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 관광지 내에서 보면 먹거리라든지 좀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광지를 가게 되면은 이 관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잠을 자고 낯선 음식을 먹는 것이 관광입니다. 특히 국외 여행은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가지고 낯선 음식, 낯선 잠자리를 맞이하는 그런 것이 우리 관광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관광의 편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음식부터 숙박까지. 숙박은 1인당 8만원 정도. 그게 호텔 수준이죠. 근데 음식도 뉴질랜드 달러로 1,500불이니까 미아 달러로 계산하니까 한 2,000원에서 최고 2만원 이내에 만족할 만한 식사를 제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거리에 나가보니까 이 프랜차이즈이긴 한데 햄버거가 아주 유명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시간 정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한 개에 10,000원을 하는데 그 맛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은 이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좀 시가 나서서 이런 먹거리를 꼭 향도 식품 아니고 독특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도 새로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 다음 해양관광, 특별히 그 해양관광이 거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적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아스시 해안의 풍광이 아주 좋고 따뜻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안관광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익스트림 보드를 1시간 정도 탔는데 저는 익스트림 보드가 여기 거제도 도장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타보질 않았습니다. 뭐 별로 보니까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재미가 그야말로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모든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1시간 동안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저 스포츠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타보지 못한 것 중에 잠수함형 보트도 있었고, 그 다음 헬기 투어, 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번지 점프. 제가 마카오에 갔을 때 번지 점프를 하나 타는데, 모든 번지 점프를 타는 사람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 맛 때문에 탄다라고 해서 저게 왜 비싼 돈을 주고 탈까 생각하니까 비용이 6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저런 비싼 돈을 주고 타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는데 손님이 전부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 그것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하나의 그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너 마카오 가서 번지점프 타봤냐, 이게 하나의 그 자기들끼리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가보니까 이 번지점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 번지점프는 아주 그 자연에 강 쪽에 폭포처럼 생긴 곳에 뛰어내리는 그런 어떤 번지점프를 보았는데, 그걸 참 우리 타고 싶었는데 예약이 안 돼서 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본 게 이 번지 점프나 짚라인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거제도 번지 점프를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행들과 의논한 결과 여차 절벽이 어떠냐, 여차 절벽이 거기 하면 풍광도 좋고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그 번지 점프의 그 길이와 내용들이 다 나올 것이고, 정상의 주변의 전망대를 같이 포함해서 걷는 길까지 연결하는 그런 코스가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제시 의회에서 앞으로 국외 연수 심사 기준을 좀 강화시킨다 이런 좀 결단을 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 명칭이 국외 연수가 아니라 국외 공무 여행입니다. 여행과 연수는 어떻게 다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연수는 가서 공부하는 거다, 여행 가서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수라는 이름 하에 관광청을 뭐 방문한다든지 뭐 복지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그 기관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관들은 이미 방문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장을 보자, 실질적으로 그 관광지에서 어떠한 상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자, 보고 우리가 느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 감동을 받으면 하나의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겼을 때 시장에 반영할 수 있고, 시장에 반영이 돼야만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편하게 막 우리가 관광 쪽으로 간다 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주된 이유는 왜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안 받고 갔느냐, 이게 가장 화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뜻을 경호히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부터는 한 명이라도 심의를 반드시 받고 가야만이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그는 거의 통과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앞으로 거제시 의회 의장으로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거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제 시민 여러분들은 뭐 정말 어려운 환경에 같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희망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관광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 행정에서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거냐, 이게 깊이 고민하고
좋은 아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정말 새로운 거제 관광도시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발전, 한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높이만큼 그 가정이 발전할 수 있고, 시에도 시장과 시연의 눈높이만큼 그 시가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제시 행정을 끌고 가는 것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언론과 시민단체가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고, 또 그것을 잘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져서 우리 거제시가 정말 관광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모두가 합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이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여행을 가야 되고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정이나 그 경제적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제시 공무원과 거제시 의원들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본 것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 올해 7,011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관광 산업 투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서 참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분명 투자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 우리의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 모두가, 또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인 모두가, 우리 또 시행정, 시의원 모두가 이제는 관광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실력을 향상하고 각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온 힘을 합쳐서 우리 스스로가 관광 수준을 높여 나갈 때만이 관광도시가 된다. 결국 관광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연말 연시입니다. 마음을 크게 열어서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거제시가 희망이 있다. 조선의 불황으로 인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도 잠시 물러갈 것이고, 또 새로운 관광도시로 크게 반드시 부상할 수 있는 것이 거제시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드립니다.